안녕하세요. 미술왕 정우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툴루즈 로트렉에 대해서 좀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현재 그의 전시는요, 포스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화가입니다. 앙리 툴루즈 로트렉, 1864년 프랑스의 아주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귀족 가문에서는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종 근친 결혼을 했던 거죠. 로트렉의 부모도요, 그러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문의 저주가 내렸어요. 유전병이 생겼는데요. 이 유전병은 로트렉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결국 귀족 사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가 겪었던 유전병, 뼈의 형성장애와 관련이 돼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심지어요, 10대 시절 2번의 사고를 겪으면서 두 다리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가 성장이 멈춰버렸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상반신으로 가면서 하반신 아주 왜소한 상태로 평생 살아야 했죠. 얼굴에도 기형이 생겼는데요. 코가 유독 얼굴에 비해서 크고요. 입술이 부풀어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막 침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로트렉은요, 자화상을 거의 남기지 않은 화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자화상을 잠깐 보면은 자신의 얼굴을 그림자로 지우고요, 하반신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신체를 본 귀족들은요, 그를 놀려대고 조롱해 냈어요. 그리고 소외와 고독이란 것을 아주 빨리,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죠. 결국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의 유전병은 어찌 보면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예술적 표현, 주제 선택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귀족 사회의 신물이 난 로트렉은 가장 사회의 밑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예술가들을 주제로 삼았던 거죠. 이런 인물들의 모습에서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로트렉은 귀족 사회를 떠납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인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죠. 몽마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가난한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이 모여드는 아주 활기찬 거리였어요. 그리고 로트렉은 그 속에서 아주 특별한 영감을 얻게 되죠. 그는 캬바레 무대의 댄서와 서커스 단원, 술집 주인,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캔버스에 아주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는 물랑루즈의 포스터를 그리면서 포스터의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전시가 포스터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의 포스터 작품을 만나볼까요?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물랑루즈에서의 라 굴리, 몽마르트 심장부에 있었던 물랑루즈를 무대로 합니다.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잖아요. 물랑루즈는 이 풍차가 달린 아주 화려한 외관 때문에, 그리고 또 화려한 공연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 갔죠. 툴루즈 로트렉도 그곳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요. 무용수와 이 공연자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또 그들의 일상을 작품으로 그렸죠. 자, 이 포스터를 보시면요, 색채가 굉장히 강렬해요. 윤곽선이 두껍고 대담하죠. 그래서 시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도 명확한 구도.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이 딱 라굴리의 춤에 꽂히는 거죠. 한마디로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작품에서 라굴리, 아주 인기 있는 댄서입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을 딱 사로잡는 동작을 하고 있죠. 배경의 무리 속 사람들, 대체로 딱 보시면요, 윤곽선만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딱 메인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순화된 기법은요, 당시 포스터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리고 위에 글자 보시겠어요? 첫 글자를 크게 쓰고 뒤에 글자를 작게 3번 쓴 이런 디자인, 이런 걸로 포스터 디자인계의 선구자가 된 거죠. 이 포스터는 로트렉을 대중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로트렉의 포스터는 물랑루즈를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게 만들죠. 그리고 이후에 파리 예술계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자, 다음 작품, 제인 아브릴이란 포스터예요. 제인 아브릴은요, 몽마르트 유명한 댄서이자 로트렉의 친구였습니다. 로트렉은 그녀의 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춤 동작을 보면서 아주 예술적 영감을 듬뿍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인 아브릴, 사실 어린 시절이 좀 불행했는데요.
그녀는 부모님에게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었죠. 자신의 그 아픔을 춤으로 표현했어요. 춤은 그녀에게 구원이었던 거죠.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로트렉은요, 제인 아브릴이 겪었던 이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했어요. 본인도 알거든요. 그 아픔과 소외를.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작품에 묘사했죠. 로트렉이 그린 그녀의 작품을 보면요, 또 외적으로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적인 고통과 또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해요. 다음은 디방자포네란 포스터예요. 1892년에 제작된 작품이에요. 파리 몽마르트의 캬바레 디방자포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려졌습니다. 자, 포스터 왼쪽 상단을 보시면요, 실루엣이 보이는데 당대 유명한 가수인 이베트 길베르입니다. 그녀는요, 검은 긴 장갑을 끼고 무대에 오른 것이 자신만의 시그니처였어요. 로트렉은 그녀의 상징적 요소를 실루엣만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했죠.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하는 게 로트렉 포스터의 특징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상징만으로도 모두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지운 거죠. 오히려 더 주목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자, 전경에 앉아있는 여성, 아까 잠깐 만났던 댄서 제인 아브릴이에요. 로트렉의 포스터 속 인물들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당시 유명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로트렉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작품도 조금 재밌는데요. 메이 밀턴이에요. 영국 출신의 뮤지컬 배우고요. 1890년대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이 물랑 루즈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순화된 선과 어떤 절제된 색, 이거는 후대에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데요. 의외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자신의 스튜디오에 보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품 푸른 방의 배경 속에 살짝 그려놨죠. 로트렉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몽마르트의 하층민들과 무용수들을 그리면서 물랑루즈의 화가가 됐지만 화려한 세계와 함께 어둠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만났던 것처럼 평생 동안 신체적 장애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 고통은 술에 의지하게 된 거죠. 특히 당시 예술가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했던 독한 술이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압생트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 압생트란 술은요, 녹색 요정이라고도 불리는데 너무 독했고 당시에 강한 압생트는 70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술은요, 창작에 영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했어요.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1899년에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병원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린 서커스 연작은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그림 그리는 걸 놓치지 않고 자신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아주 생동감 있게 서커스를 그렸거든요. 병원 생활은 그의 정신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도움이 됐죠. 하지만 신체적 건강은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돼 있었어요. 로트렉은 정신병원에 태어난 이후부터는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술을 끊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그 술은 로트렉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국 36이라는 나이에 사망하게 되죠. 그가 그린 주제들은요, 하층민들, 소외받는 사람들, 댄서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 저런 하층민들을 그리는지 이해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로트렉의 그 시선, 사회를 솔직하게 바라본 시선은 결국 인정받고 재평가된 거죠. 특히 포스터 아트와 상업예술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그의 포스터, 이번에 전시가 열렸잖아요. 꼭 한 번쯤 가서 그의 디자인 실력을 만나보는 게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꼭 전시에 가셔서 직접 포스터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